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난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왜 난세냐, 어떤 걸 난세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하게도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순리와 상식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을 때, 이럴 때 세상을 난세라고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 그 배경에도 아마 이 사회에서 순리와 상식이 깨져 있다는 느낌, 그것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름지기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건 이제 말 같은 말이 말에 대접을 받고 말 같지 않은 말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야 그것이 비로소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터무니없는 억지, 고집, 그리고 궤변들이 난무하게 마련인 것이죠. 무릇 역사 속에서 말이 제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사회, 그런 사회들은 항상 그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말기 로마와 그리고 중국의 왕조들이 망해갈 때 모습, 그때는 항상 언어가 어지러웠습니다. 녹비의 가로알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 하면 선동가들이 앞장서서 지도자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난무했었죠. 우리 몇몇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구 나대던 조선조 말도 그랬습니다. 언어가 무척 어지러웠지요. 개화판이 수구판이 수도 없는 갈래로 갈라져서 언어들이 마구 공중을 날아다녔습니다. 강조하거니와 모든 역사상의 비극은 말 같지 않은 말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요즘 이 나라 정치인들의 말 같지 않은 말의 폭주가 그래서 제게도 무척 걱정되는 그리고 두려운 모습으로 비칩니다. 그런데 그런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그러한 말들이 소위 소신이라는 탈을 쓰고, 말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소신이라는 탈을 쓰고 세상을 선동하게 마련인 것이어서 어지간히 훈련이 된 지성이나 그리고 내가 결코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자세를 가지고라도 어떤 것이 정말 소신인지 어떤 것이 선동이고 거짓말인지 이것을 구분해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준 하나를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들이 쏟아내는 언어가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던 시대의 순리와 상식에 맞는 것이냐, 우리는 그것부터 하나씩 그들이 하는 말을 짚어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진실로 사회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텐데, 그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고 그가 이야기하는 공익에는 어떤 실체가 분명히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실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쏟아내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이익이나 별도의 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누구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신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늘 앞뒤가 맞았는지, 그러한 언행을 해온 사람인지, 지금 그가 하는 말이 그러한 언행과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들의 이야기 속에 터무니없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장이나 또는 숨기는 것, 그리고
품은 없는지, 나만을 따르라고 종주목을 나에게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짚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들의 막무가내의 허무한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거니와 인간의 언어가 사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러한 말들이 아무리 소신이라는 탈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탐욕, 그 욕심을, 그 구린 냄새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법이고, 탈을 쓸 소신이 탐욕과 결합을 하게 되면 상식과의 소통을 거부한 결국은 냄새나고 더러운 고집이 될 뿐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조선 말기에 나라를 팔아서 자신들의 영화를 바꿔먹은 을사오적들의 얘기가 그러한 사례를 하나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완용의 얘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완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조카에게 한 얘기인데요. 무릇 천도에는 추나추동이 있으니 이것을 변역이라고 한다. 주역에서 변역이라고 하는 거죠. 공부는 했으니까요. 인사에도, 인간의 일에도, 인사에도 동서남북이 있으니 이것을 또한 변역이라고 한다. 천도나 인사 모두가 때를 따라 변역이 없다면 이것은 실리를 이뤄 끝내 성취될 바가 없을 것이다. 목하 시세가 또 돌변하고 있으니 모름지기 이런 기회를 타서 인사의 적의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사한 철학적 깨달음으로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이제 탐욕적 변신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교원 영색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소신이라는 것은 알아보기 힘든 모습을 늘 갖추고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정치인들의 더러운 소신이라는 게 늘 이렇죠. 그는 고종에게 을사늑약을 강요를 하면서 고종에게도 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조약이 일방적인 강요에 못 이겨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조약의 글자 수정을 못한 것에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러하니 이번 새로운 조약은 서로 변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득 아니겠습니까? 이 조약 중에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서 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약 제3조의 통감 밑에 외교 두 글자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이는 뒷날 끝없이 번거로운 폐단을 가져올 듯합니다. 또 외교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력이 충실할 때를 기다린 뒤에 반환이 될 것이므로 지금 경솔하게 연한을 미리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를 모호하게 보아 넘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종을 설득을 합니다. 외교권 나중에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협약이라는 건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 넣으면 되지요. 말같이 들리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변경할 때가 됐을 때 변경을 안 하면, 외교권을 가져와야 할 때 넘겨줄 자가 넘겨주지 않으면, 이 교묘한 소신에 의한 설득은 그 속에 더러운 탐욕을, 그걸로 인해서 지가 영화를 얻겠다는 고집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제 그들의 최후, 이렇게 자기 더러운 욕심에 빠져서 시종일관 소신으로 그것을 포장해온 그러한 더러운 그들의 탐욕의 최후는 역사적으로 항상 추하고 비참했습니다. 조선시대 문신이고 학자였던 김종국의 사제척언에 이런 얘기가 전합니다. 고집센 자의 바보 같은 모습, 그 어리석음을 이제 비유한 건데 재미있으시라고 전해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옛말에 집 가까이에서 부엉이가 울면
집주인이 그 부엉이하고 맞대응을 해서 부엉이를 쫓아버리거나 부엉이의 울음이 먼저 자발적으로 끊어져야 그 집안에 불행이 안 생기고, 그러지 않으면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제 아마 속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 집 앞에서 부엉이가 울었어요, 밤중에. 이 사나이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뒷간에를 좀 가려고 하던 참인데 부엉이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못 챙긴 채 이불만 뒤집어 쓰고 쫓아나가면서 부엉부엉하고 맞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부엉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밤새도록 밤이 거의 지나갔는데 보니까 그 아내가 보니까 이 서방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부엉이하고 마주 그냥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부엉. 그때는 이제 몸이 얼어갖고 말도 제대로 못할 때 빈사 직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 원통하다 부엉. 원통하다 부엉. 고집을 세우는 자. 무언가 탐욕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명나라 말기에 홍자석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책은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이 반대가 있어도 너희 양심에 옳다고 느껴지거든 단연코 그걸 해라. 때로는 그런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의 의견과 같지 않다고 해서 옳게 보이는 남의 의견을 함부로 물리쳐서는 안 된다. 옳은 말이면 그것이 누구의 말이건 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채택할 아량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은혜의 꾀임에 스스로 빠져서 대의의 명분과 세상의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여론이라는 걸 이용해서 더구나 자기 스스로의 감정이나 비위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탐욕이 얼마나 앞으로 공익을 희생할 것이며 우리 사회적 이익을 희생시킬 것이며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그 고통을 감내해내야 할 것인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 기간과 그 희생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슬기를 회복하고 스스로 용기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